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뉴욕 증시도 신고가 행진을 나타내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세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에 우호적인 분위기인데요. 자, 외국인들이 줄곧 매수세 이어질 수 있을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감 지수부터 함께 보실까요? 코스피 나흘 연속의 상승입니다. 3,127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이제 3,130선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반락하기도 했지만 다시 반등해 3,120선에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주체별 수급 볼까요? 외국인이 홀로 5천억 원 이상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2조 가까이 사자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오늘 개인과 기관은 각각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소폭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 출발한 지수는 약세로 돌아선 뒤 96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볼까요? 개인만이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80억 원의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경제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 금리는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에서 주요하게 볼 만한 상황들 앵커 브리핑 앵커에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가시 가문 첫째 출세하다. 바로 이 가에 가는 가상화폐를 뜻하는 것이겠죠. 주요한 기사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사상 최초로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합산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넘어선 건 사상 처음인데요. 초저금리 속에 가상화폐 투자 기관 투자자들도 증가하면서 제도권 안으로 점차 들어오고 있습니다. 체인리크 공동창업자는 이런 얘기를 하네요. 시가총액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헤드라인 해보겠습니다. 앵커에는 두 번째, 발빠른 선택, 보상은 상한가. 이 바로 이 두나무와 관련된 하나투자증권의 상한가 이후에 급등세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최근에 6일 동안에 60%가 넘게 상승한 하나투자증권입니다. 바로 두나무 빛을 제대로 보고 있는데요. 증권사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에서는 부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나무 지분 6.15%를 보유하며 기업가치 1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증권사 중에서 가장 가상 자산에 적극적인 투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후발 증권업계에서도 주목이 되고 있고요. 특검법이 시행된다면 거래 차익에 세금 부과될 예정입니다. 자, 앵커의 눈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위원님들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 함께 해준 스칼렛 위원님, 급등원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두 분께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샵 0988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스칼렛 이하여 미원 또는 급등왕 미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무료 노란토 채팅창 이용할 수 있고 정보들 다양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앵커의 눈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로 나온 가시 가문 철제 이 출세하다 이 가상화폐의 기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제도권 안으로의 순기능으로만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은 어떻게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시점이 이제 정말 이 시기가 좀 잘 맞아떨어진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동성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초저금리 시대를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높은 수익률을 노리고 이 가상화폐에 대한 좀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우리 이제 올해 가상화폐 시장을 뜨겁게 좀 달궜던 테슬라 이슈가 좀 있었죠. 그 이후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품에 좀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상화폐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제도권 안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이 지속적인 이런 가치를 좀 가져줄 수 있을 것인가 부분들이 좀 주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이 가상화폐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유동성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 조금 더 이 같은 투자에 대한 대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이러한 수급을 좀 이어갈 수도 있고 또 이번에 보시면 이제 그 가장 크게 우리 비트코인 그 가상화폐 기존 투자자 중에서 가장 큰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ETF를 상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밝히고 있으면서 점차적으로 시장의 판도가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관련주를 추격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고점 구간에서 좀 과열권에 좀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에 대한 신중한 투자에 대해서 추격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왜 지금 시점에서 가상화폐가 주목을 받는가에 따라서 그와 연동해서 우리가 시장의 중심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다음 테마 라인들을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미중 갈등을 심화가 좀 되면서 화폐 전쟁으로 벌거지면서 이제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이런 추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민은행에서 지금 발행한 디지털 화폐가 세계 최초로 이제 상용화를 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화폐 부분에 대해서 기축통화의 이런 그 지위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보다 빠르게 디지털 화폐를 좀 추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 이런 디지털 화폐 추진에 대한 이슈들이 좀 나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상화폐와 더 맞물려서 우리가 이제 이 언택트 사회에서 이런 투자라든가 이런 화폐 가치 자체가 이동을 하고 있는 중심을 이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살펴봐서 이와 관련된 이슈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좀 볼 수 있는 게 오늘 드림 시큐리티가 급등 자리를 좀 보여줬는데요. 이 같은 부분들도 이 같은 디지털 화폐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런 보안주에 반영이 되는 건데 우리가 보안주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중심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보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 창투사에 비해서 좀 덜 오른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쪽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둘 다에서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이런 보안 섹터에 지금 오히려 이 같은 흐름들을 보면서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옵니다. 네, 지금 많이 우르르 오는 상황에서 덜 오르고 좀 더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집중해 볼 만한 사항은 보안주 쪽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더 많은 지금 관심이 지금 들어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특히 두 번째 이슈로 같이 이어가 볼 수 있을 텐데 두나무 빛을 제대로 본 이 하나투자증권 이제 증권사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가 봅니다. 국내 기관도 가상 자산에 관심을 더 기울여질 이 모양새인데 자, 발빠른 선택이었습니다. 그럼 이 후발주자의 증권사들 어느 정도로 좀 주목할 수 있을까? 급등업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그 하나투자증권이 상한가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했는데 물론 뭐 하나증권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업데이트의 그 두나무 지분을 6.15%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일찌감치 그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증권사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대부분 일단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뭐 타진한 정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뭐 일찌감치 그 투자를 하는 그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동안에는 그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또 암호화폐 관련해서 보면은 그 이슈화 될 때마다 실제 보면 우일 투자라든지 또는 그 뭐 에티넘 인베스트먼트, SBI 인베스트먼트, 또 비덴트 이런 그 종목들이 문제 자체가 좀 나왔었는데 최근에 그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가 지분 가치가 좀 부각이 되면서 지금 최근에 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그 업비트의 그 두나무 지분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면은 그 크로스 앵글에 보면 40억도 투자를 한 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로스 앵글은 어떤 회사냐면 크로스 앵글은 가상자산 그 공시 플랫폼 정글의 운영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보면은 가상자산 관련해서 보면은 그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하나투자증권의 그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 그 금융권에서도 이제 보면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또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 자체가 결국 이제 비제도권에서 제도권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고요. 최근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상당히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한 7,800만 원까지 상승하고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지금 추가적인 그런 그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은 비트코인 관련한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한 보면은 그 주가 자체가 보면은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데 물론 추가적인 그런 강력한 상승을 계속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드린 바 있죠. 미국에 보면 코인 거래소인 그 코인베이스의 상장이 4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 전후로 관련해 가지고 또 다시 그 시장에서 이슈화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보면은 그 투자 자체를 잘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보면은 시장이 보상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증권주 중에서는 이제 좀 그 상당히 주가 자체가 앞으로도 좀 더 활발하게 좀 그 강한 흐름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전망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상이 달라진 만큼 국내 금융 투자 업계도 이제 여러 변화를 맞이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도 그 여파로 뭐 하나투자증권의 상한가를 나타냈지만 다른 증권사들, 뭐 한양증권, 삼성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등도 이 후발주자로서의 개발에 좀 적극적일 텐데 이제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네, 이것이 트렌드다 함께합니다. 여의도 클래스의 하이라이트, 이 섹터 부분에 좀 더 오늘 핫했던 부분들 이어가 볼 텐데 오늘 너튜브로도 실시간 방송에 위원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채팅 그리고 같이 물음에 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트렌드다. 스칼렛 이하영 위원께서 가져온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어디 소속이냐 물으면 건설 바라 답해요 합니다. 이 경기 민감주 가운데에서도 건설 또 그 파생해서 이 낙수 효과들을 다 통틀어 나는 건설파다. 뭐 시멘트, 리모델링 등등을 해서 저희 오늘 이 주제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아까 이제 우리 방송 전에 전 위원님하고 같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시장이 정말 이게 핫한 것 같다.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될 수 있는 게 이 유동성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기 정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 민감주의 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건설 움직임들이 좋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뭐 보궐선거 그리고 또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이 건설은 빠질 수 없는 정책 이슈를 또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움직임들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이게 순환을 하면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보시면 먼저 이제 건설 대표주들이 먼저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고요. 연말부터 연초까지. 그리고 또 중소형 건설사 움직임들이 좀 움직였었죠. 그래서 저번에 이 방송 시간에서도 말씀드린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도 단기 급등세를 좀 보여주면서 여전히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고 이화공영 이와 같은 종목들도 꾸준히 움직임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시멘트주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무래도 시멘트 단가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주들이 움직였죠.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건설 업황 소재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 저 종목이 왜 움직이나 하고 갑자기 움직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의미를 가지고 움직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건설 경기 전반도 그렇지만 우리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 정상화로 인해서 민감주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게 해운, 조선 쪽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비단 건설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그리고 선박에 대한 이런 비중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같은 소비 수요의 증가와 함께 경제 정상화와 함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시멘트 원료 소재 이런 부분들은 그 페인트 원료 소재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추가적인 이러한 업황 호황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뭐 시멘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우리 이런 대선이라던가 이런 선거 부분들이 있으면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인플레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주택 가격이 이제 안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 자체도 거기에 대한 안정책을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건설 경기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뭐 일부 페인트 종목들이 막 급등을 했다가 음봉을 좀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도 보여주고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도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자체도 충분히 우리가 투자할 만한 이런 매력을 가질 수 있는 가격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건설 섹터는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자주 얘기를 드리는 이야기인데 포트의 한
종목을 담아놓자라고 얘기한다면 건설주를 올해는 한 종목을 꼭 담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여러 호재성 이슈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을 만한 주요한 요인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지속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건설주 하나씩은 가지고 가자. 지금 이슈들 더 확대되고 있고 또 대선 이 정치와 관련해서 지금 또 핫 이슈에 딱 걸맞는 상황입니다. 시멘트가 먼저 움직였고요. 또 페인트가 오늘 상승이었고요. 이렇게 순환해서 전반적인 이 건설과 파생된 건설파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급등호 위원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일단 뭐 지금 가장 핫한 것이 살펴보면은 그 대선이나 총선 관련해서 보면은 잘 보면 그 건설이나 또 시멘트 이런 종목들 음료 자체가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노루 페인트가 음료 자체 나왔죠. 지난번 이 시간에 제가 나와서 일단 그 시멘트 관련 그다음에 또 건설 관련해서 종목들 그리고 그 관련해서 건설 파생된 결국은 건설 근자재 쪽에 보면은 뭐 가구라든지 또는 그 페인트 그리고 시멘트 요 관련 그 종목들을 이야기했었는데 실제 최근 들어서 보면 상당히 좀 강한 흐름 자체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왜 건설주 움직이느냐? 이것은 뭐 당연히 보면은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보면은 지금 주택 건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최근 집값 상승이 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보면은 계속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런 공급적을 하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면 공약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대선 역시 마찬가지. 대선 관련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보면은 앞으로도 그런 여러 가지 후보들의 공약들이 건설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선거 그다음에 내년에 또 다가올 보면 대통령 선거까지 연결해서 볼 종목들이 뭐냐면 건설 근자재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드리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을 때 추격 매수하는보다는 눌림목이 나왔을 때 저가 매수 기회를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최근에 페인트 오늘 같은 경우에 페인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움직여서 나오고 있는데 페인트의 전방이 뭐냐면 결국은 건설이 한 38%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선박이 한 18%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에 보면 사용되는 것이 한 14% 정도, 이 기계가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최근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보면은 이 선박 건조자 보면 수주 조선 수주를 상당히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해서 조선 수주가 약 한 10배 정도 증가했다. 1분기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에 보면은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관련 페인트가 상당히 보면은 수요가 많이 일어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에도 역시 마찬가지 보면 많이 보면 페인트가 사용되어 있고 그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방 산업 자체 보면은 호황을 보이고 그런 상이기 때문에 역시 건설 관련해서 페인트 산업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일단 페인트는 있는 페인트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관련 종목대에서 상당히 보면은 어느 특정 섹터보다는 건설 내지 건설 근자재 관련해서는 지속적 관심을 가지면서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멘트, 페인트, 가구, 엘리베이터 등등의 이 파생 관심 유효하다라는 부분인데, 근데 대선이 한 1년여 그 이후에 이 기대감은 물론 큽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 이후 이제 전에 이제 한 1년 남짓한 모습에서 레임덕으로 인한 지금의 정부에서는 크게 기대할 만한 부분이 없지 않을까. LH 이슈라든가 여당의 최근에 이 부동산 이슈를 보면 크게 기대할 만한 현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 이슈가 없는 편 아닌가요? 라는 우려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약간 이제 실패를 했다라는 인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대선 공약에서는 정책적으로 우리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정책을 굉장히 많이 좀 신경을 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이 건설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비단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경제 정상화와 함께 글로벌 주택 시장 전반이 호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건설 업황 전반에 대한 이러한 호황기에 좀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들의 정책 이슈는 추가적으로 가속을 발휘할 수 있는 가속 페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엔진은 기본적인 이런 건설 경기 자체에 이런 호조세 요소가 좀 좋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큰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지점이 지수 대비해서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경기 부양의 110조 원 가량의 이 투자 프로젝트 이 추진으로 이와 관련한 주가도 관심이 꽤 큰 편입니다. 급등한 위원이 네. 살펴볼 만한 그런 종목들의 차트의 움직임도 같이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 페인트하고요. 그다음에 그 시멘트 관련 종목들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노르페인트 오늘 그 핫했죠. 그래서 이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에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결국은 그 3월 30일 날 점검대로 나와서 주가가 자체 나오다가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는데 물론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가 자체 보면은 그동안에 1차 저항대였습니다. 저항대였고 오늘 그 갭 상승하면서 주가가 위로 돌면서 윗골을 달면서 연봉을 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모양이 있어 그렇게 아주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지난번에 이 시간에 또 말씀드리고 나서 매수하신 분이라면 일단은 내일 같은 경우에 아침에 강한 상승 자체가 그대로 나온다면은 그대로 보유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이제 약세를 보인다면 일단 차익 실현도 단기적으로 좀 일부는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신양해하고 하늘시멘트, 올시멘트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하늘시멘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 하늘시멘트도 지난 3월 31일이죠. 예, 3월 30일 나와서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점검 드린 바 있는데 역시 이 종목도 보면 주가 자체 그 이후에 주가 강하게 흐름 자체가 한번 나왔습니다. 나오고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좀 조정을 좀 보이겠어요. 4일 정도 조정을 보이는데 일단은 일정 부분의 좀 휴식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고 나서 일단 어느 정도 또 조정 좀 이걸 좀 좁히시면은 일단 나중에 좀 기회를 좀 보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신양의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 자체가 보면은 상당히 강한 움직 자체가 지금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고 지금 지난번에 점검된 이 구간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했었고 지금 오늘도 보면 상당히 견조한 흐름입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이제 거래량이 좀 감소하면서 탈이 좀 둔화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차익 실현하고 나중에 좀 눌림목이 나오면은 기회를 보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이 보유하신 분들은 일정 부분의 차익 실현하고 또 눌림목이 나오면은 기회를 보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설과 관련해 굵직한 대형 건설주뿐만 아니라 이 건자재 관련주도 최근에 관심이 꽤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모든 종목들이 뭐 다 잘 되고 좋으면 상관없겠지만 이런 중소기업들이라던가 분명히 더 잘 되는 기업이 있고 또 고전하는 회사가 있을 터입니다. 그러면 이 잘 되는 기업이 대부분의 파이를 차지하는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는데 먼저 이것에 관해서 급등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다면요. 지금 사실상 여기 대해서 구체적으로 딱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시장에 대해 가지고 중심적인 섹터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굳이 건설이나 뿐만 아니라 최근에 비트코인이 핫한 그런 움직임 자체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자 입장에 봤을 때 성공출하는 방법이 뭡니까? 시장의 핵심축, 중심축 그리고 누구나가 공감할 만한 그런 움직임 자체가 나왔을 때 시세가 폭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한마디로 좀 이제 말씀드리자면 지금 어느 섹터에 대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보면은 대형주 같은 게 봤을 때 연초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자동차가 좋았지만 지금 같은 게 보면 여러 가지 개별 종목이 좋지 않습니까? 이 장 자체가 보면 지금은 살짝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개별 종목 장세 그러니까 각계준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 선정할 때보다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중심에 들어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만 골라서 잘 들어간다면 상당히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멘트 안에서는 예를 들어 성신양회가 급등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잖아요. 이러한 승자 독식에 대해서는 가장 탑된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덜 오른 그 종목들은 좀 발굴해내야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사실 오르는 종목이 좀 더 오르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세법칙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탄력이 좀 더 강해지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시장을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이 같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 구간 유지가 되다가 우리가 일부 상승 구간이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결국 종목별 이런 순환 키 맞추기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기업에 크나큰 악재가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같은 순번을 타고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업종이라던가 테마라는 것이 시장의 중심 섹터에 있는데 아직 좀 덜 움직였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같은 부분들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추격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눌림을 기다리시고 그 눌림의 기관수가에서 이 시장의 그 순환의 파동이 좀 넘어갈 수 있을 만한 다음 섹터의 종목을 발굴하는 것도 유리한 그런 투자 전략이라고 봅니다. 네. 요즘에 어느 소속이냐라고 물으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한 우리 가상화폐, 이 디지털 화폐와 관련한 이런 종목이다. 또 한 가지가 이 건설과 관련한 종목이다. 이렇게 다리를 하나 이제 걸쳐놓는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봐야 하겠는데, 자 그러면 이어서 종목들을 조금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시죠. 네, 팩타5 종목 살펴봤습니다. 요새 핫하다는 섹터와 종목들은 다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자, 먼저 스칼렛위원회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한국방안을 모현상의 종목으로 굳건히 지금 1위 종목으로 보이고 있고요. 대성장투, 또 네온테크, 한솔케미칼, 페로션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게 바로 대성장투가 네. 아닐까 싶은데 상승의 속도가 굉장합니다. 오늘 한 20% 가까이 오르다가 상승폭이 조금 줄었고요. 지난주에도 한번 상한가, 지지난주에도 한번 상한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급등세가 아주 쭉쭉 이어나가고 있는데 창조사와 관련한 종목 가운데서도 핫한 이 종목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재성장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일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게 이 아까 건설 쪽하고 이 창수사 관련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중심 테마로서 움직임들이 많이 보여졌는데요. 우리가 아까 건설 같은 경우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져볼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창수사 역시도 이 대선과 관련해서 공약적인 이슈로 가장 먼저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제 전년도에 코로나라는 이러한 이벤트를 겪으면서 전반적으로 실업률이라던가 그리고 이런 이제 휴폐업들이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일자리 부분들을 이제 빠르게 창출하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실업률을 축소시키려는 그 같은 정부의 당연스러운 정책 지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정부도 그 같은 부분에 따른 일자리 정책을 지속 강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일자리 공약 같은 경우에는 뭐 단골 공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 같은 코로나 이슈를 넘어가서 보다 좀 안정적인 건전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우리가 파악이 될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속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최근에 이제 IPO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도 이제 두나무 이슈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관련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지만 전년도부터 해서 이런 대형 IPO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관련 지분을 가지고 있는 창투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거운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굵직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또 하반기에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뭐 이런 큰 상장들 이슈들이 IPO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향수다 관련 종목들은 이 같은 초기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지분 가치로 인한 이익 개선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고 추가적인 이런 이슈들도 계속해서 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성장투를 제가 초기 목표가를 4,2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요. 그 부분들을 최근 다 올라선 그런 흐름
흐름들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윗골을 달긴 했지만 고점을 높이면서 거래를 실은 그런 양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단기 눌림이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목표가를 6,000원까지 상향 조정해서 추가적인 움직임들을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상향입니다. 예상했던 4,200원. 목표가 1차적으로 뛰어넘었고요. 이미 지금 5,000원까지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6,000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하기 때문에 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창투사 이슈가 있을 때마다 들썩이는 게 남다른데 또 거기에 두나무와 관련한 또 이슈까지 또 흑자 전환에 대한 이슈까지 아주 이슈가 겹포제네요. 네. 자, 오늘 그 점검해볼 종목 가운데에서는 이미 또 선춤회한 종목 가운데 KCC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건자재 살펴봤잖아요. 그것에 걸맞는 KCC를 우리가 선춤회를 했습니다. 오늘 좀 크게 올랐는데 기관의 매수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KCC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오늘 테마 라인을 두 개를 어떻게 보니까 이게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움직임들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사실 KCC가 상당히 오랜 기간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부터 추세를 좀 타기 시작해서 좀 거래 실린이라는 의미 있는 양봉으로 고점대를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이죠.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저항권이었는데 그 구간들을 돌파하면서 그 위에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추가적인 파동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건설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를 관통하는 이런 주요 메인 그 업종 업황으로 좀 부각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가 오늘 제가 제시해드린 25만 원의 목표가를 좀 넘어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KCC 역시도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박스 구간을 보여줬고 거기를 좀 돌파한 흐름들이기 때문에 다음 파동으로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한 30만 원 선 정도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3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고 해서 단기 슈팅을 보여주는 구간에서 추격해서 들어가는 것은 자제하시기 바라겠고 보유를 하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목표가 라인을 넘어간 이 몸통부 24만 원짜리를 익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이탈이 없다면 조금 더 목표가를 끌고 가시고 이탈이 있다면 일부 챙기셨다가 눌림을 이용해서 제공력 타이밍을 노리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손절가, 익절가도 같이 상향이 되는 건가요? 네, 목표했던 가격이라는 게 그야말로 그 목표가입니다. 그게 다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심에 있는 종목을 같이 선침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표가를 도달하고 목표가를 상향하게 됩니다. 목표가 살펴봤습니다. 25만 원을 뛰어넘어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자, 대성창투와 KCC 이 두나무와 관련한 또 반면에 또 건설주와 관련한 이렇게 종목들 반짝반짝한 거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 급등한 위원님의 픽답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와 TS 인베스트먼트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 23% 급등을 해 최고가 수익률을 더 높였고요. 여러분, TS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200% 아마 곧 넘겠죠? 그리고 오르비텍, 서현유화, 다날입니다. 워낙 급등왕 위원님의 이름에 걸맞게 자, 우리기술투자 TS 인베스트먼트가 이 정도면 굉장히 배가 부른데 우리는 아직도 모자르다라는 듯 계속해서 오르는 모양이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먼저 서현이화, 올해 4위 종목입니다. 오늘 크게 올랐는데 우리가 왜 5,400원대 매수를 해서 지금 10,000원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서현이화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자동차 부품업체입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 상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최근에 보면은 이슈가 되는 부분 자체가 정치적인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분류 자체는 또 대선 관련주로 해서 또 분류가 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주가 자체가 보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음미 자체가 한 단계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업황 자체 보면은 개선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사항들 차트를 좀 보면 설명드리면은 월봉을 지금 보시면은 주가 자체 보면은 2014년도 이후부터 해서 쭉 이렇게 하락을 보이다가 이중 바닥 살짝 보면 나왔었죠, 이관에서. 그죠? 그리고 2020년도에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상방으로 전환을 하는데 아직까지 보게 되면 대양, 그러니까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양봉을 거리는 이런 자체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 흐름들. 여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양이 터지면서 결국은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양봉의 대량 거래 그러면서 쉬어갈 때는 거래량이 줄면서 몸통이 짧은 또 원봉이 발생하거나 도치가 발생하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황할 때는 우상향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일단 볼 수 있겠고요. 이 주봉상으로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상으로 보면은 최근 들어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견조한 흐름 자체가 어떤 거냐면은 횡보하다가 상승하고 또 횡보하다 상승하는 결국은 계단식 상승 자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견조한 흐름 자체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을 조금 길게 본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드린 바 있죠. 주가의 포지션 봤을 때는 15,000원단은 그냥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15,000원 설정해드렸는데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지금 보면 현재 상황 볼 때는 추세적인 상승 자체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서인이와에 대해서는 이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그 상당한 폭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률은 충분하기 때문에 한 15,000원단까지는 일정 부분은 그래도 추세적인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15,000원까지의 홀딩 의견 살펴봤습니다. 5위권은 아닙니다만 코퍼스 코리아라는 이 종목, 이 디지털과 미디어와 관련한 이 종목이 어제 낮부터 갑자기 급등세가 나타나서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는 좀 궁금증이 일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게 실제 지난번에 그 추천드린 종목을 가지고 나오고 나서 주가가 좀 밀렸었어요. 밀려서 이 종목이 밀릴 이유 없는데 왜 밀리느냐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매집하기 위해서 주가를 한 단계 밀렸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시장이 핫한 것이 뭐냐면은 이 콘텐츠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주가 자체가 역시 보면은 코퍼스 코리아 같은 경우도 OTT 관련 그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콘텐츠 기업이나 또는 그 드라마, 영화 제작사 등에 보면 그 관련해서 보면은 엔터테인먼트사하고 보면 그 협업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 핫한 콘텐츠 관련, OTT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고요. 물론 최근 들어서 보면은 꾸준한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또 창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영 사항들 잠깐 듣고 설명을 좀 드리고 사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액 자체가 보게 되면 큰 폭으로 증가는 아니지만 지난해에 보면은 영업이익은 37%에서 37억에서 한 54억 정도로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도 28억에서 한 20억 정도 소폭 보면 주는데 어쨌든 간에 꾸준하게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부채 비율을 봤을 때는 32%에 불과한데 유보율은 1,123% 정도 상대 보면은 그 오늘 자체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 이 주가의 그 흐름 자체를 봤을 때는 현재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그 포지션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코퍼스 코리아는 이 주봉상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사실 이 상장하고 나서 그 최고가 부분까지 지금 근접한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일봉상으로 본다면 이제 바닥권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탈피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조정을 좀 보였죠. 조정을 보이고 나서 지금 이제 파동률상 볼 때는 이제 3파동 구간의 진입인데 사실상 말이죠. 이게 보면은 앞에서 나왔던 것보다도 상당히 조금 높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사실 보면 현재 볼 때 3파동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1파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중 바닥을 만들고 나서 보면은 그 1파의 시작.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주가 자체가 여기서 상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쉬고 나면 재차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3파동의 진행 자체가 보면 나올 수 있고요. 앞에 나왔던 것을 1파로 본다 그러면 지금 결국 마지막 파동은 5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 볼 때는 추가 상승률은 충분하다 보기 때문에 이 목표가를 2,700으로 설정해 드렸는데요. 어쨌든 그 최고가 3,800 나왔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한 5,0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그리고 이제 추세적인 대응은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2,700원을 뛰어넘고 3,800원까지 오른 코퍼스 코리아 대폭 상향입니다. 목표가 5,000원으로 기습 대폭 상향 이 흐름들 보면서 계속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샵 0988 문자 메시지 보내주고 계시죠? 스칼렛 이하영 미원 또는 급등강 미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하지 못한 도주 이야기들의 정보들 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종목 보겠습니다. 지금 핫한 종목의 선춤에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을까요? 먼저 스칼렛 위원님. 네, 오늘 제가 건설주를 또 가지고 올까 하다가 제가 건설주 굉장히 많이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앞에
목표 하드였던 이런 그 가상화폐 관련해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인바이오젠이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이게 무슨 가상화폐 관련주일까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업종을 보면 이제 신발 도매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인바이오젠이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사실 지금 시점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핫한 그 사업 부분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출이 한 30% 이상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적이고, 거기에다가 아직까지 매출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신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이런 확대로 인한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신발 판매업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정상화로 인한 소비 촉진으로 인해서 본 사업에 대한 매출도 기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드펠릭 같은 경우에도 우리 최근 이제 친환경 관련한 이런 정부의 방향 수긍으로 인해서 탄소 발전 관련된 종목도 움직임들이 좀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이 우드펠릭 같은 경우에도 이 같은 부분들이 탄소 배출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라 연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런 수혜 역시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뭐 부익빈, 빈익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급등세를 많이 보여줬는데, 실상 이 인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그 가상화폐의 좀 어느 정도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비덴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비덴트의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관련해서 최근에 이 가상화폐 이슈가 움직임을 보여줄 때 전혀 그 이슈를 타지 못한 그런 흐름이거든요. 전년도에 이 코로나 관련 치료도 바이오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코로나 관련 치료 이슈로 인해서 한파동 움직임을 보여주고, 그 이후로 이제 상승폭을 거의 반납을 한 상황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최근에 바닥권에서 조금씩 거래가 나오면서 그간에 이제 뭐 중장기 역배열 상태였던 하락 추세에서 이제 정배열 전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이평선들이 수렴하면서 본격적인 이런 파동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단기 계단식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기술적으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앞서 말씀드린 이 같은 우리 언택트 사회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무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이 같은 부분에서 이 인력을 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자동화 설비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산업에서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관련된 이런 또 상당히 거래처들이 유망한 이런 채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좀 챙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라인은요, 지금 조금 크게 드리려고요. 한 6,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3,000원. 그리고 지금 시점이 매수하기에 좋은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가 시총 2조 달러 돌파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게 블록체인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전체 가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시총 더 증가할 수 있고 이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비덴트 최대 주주가 바로 인바이오젠입니다. 거기에 경제 정상화에 소비 촉진까지 더해져 이 기대감이 큰데, 코로나19 관련 급등 이후에 또 급락, 좀 변동성이 꽤 큰 편입니다. 추가 조정이 없을까라는 질문도 드리고요.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실적이 그닥 그렇게 좋지는 못한 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제 이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도 일단 자동화 시스템 자체가 이제 뭐 소비를 일으켜야지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경제 정상화로 인해서 이 소비 자체가 좀 증가를 하게 되면 그간에 안 좋았던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실적 턴어라운드가 사실은 주가의 가장 큰 요소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적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이슈 그 치료제 이슈 이후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아놓은 구간에서 하방에 대한 지지 라인 상당히 견조하게 잡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부터는 추가적인 조정 라인보다는 그간의 오랜 하락기에서 이제 추세 전환을 통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을 만한 상승의 초입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이런 파동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사업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추가적인 관심을 좀 더 가져볼 만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바이오젠 목표가 6,000원, 손절가 3,000원입니다. 스칼렛 위원의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자, 바로 이어서 급등화 위원의 종목도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건설회사입니다. 이화공영입니다.
네, 이화공룡을 가져 나온 이유는요. 사실 그 보면 지금 같은 경우 볼때 이화공룡이 한 번쯤 번쩍거릴 만한데 거의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화공룡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번 이 시간에 언급한 바 있는데요. 2007년도에 한반도 대운하 관련 테마주로서 거의 대선 관련 테마주로서 무려 2,500%가 오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또 한 번 자체가 지금 나올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좀 그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더 쉽게 설명이 좀 쉬울 것 같아요. 지금 2007년도 당시에 이 종목이 2,500원 단에서 67,600원까지 수직 급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500%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 18년도죠.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DMZ 평화공원 이야기 나오면서 또 수직 급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선 관련해 가지고는 꼭 그 이슈화 되면은 특수건설 이화공룡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동신건설 이런 그 중소건설주들 보면은 상당히 급등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에 시세 자체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화공룡에 대해 가지고 이화공룡은 뭐 토목건설이나 주택건설이나 그 관련 그 사업 영향 업체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이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보면 실적은 2019년도 비해서 양호했습니다. 뭐 재무조 양호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아까 이제 주봉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은 주가가 2018년도 시작해서 쭉 이렇게 하락을 했죠. 하락하다 코로나 사태 때 이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최근 들어서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바닥권에서 그 상방을 터닝하면서 윗골을 달았지만 대양봉의 대거래량 거래죠. 그 다음에 대양봉의 또 대량거래. 그러고 난 이후에 거래량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면은 봤을 때는 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이 계단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 계단식의 모습은 뭐냐면 상당히 기원조한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주식에 대해서 매집하는 흔적이 여전히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공룡은 조만간 시세가 한번 시세 분출이 좀 나오리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그 최근 일봉선을 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고점에서 보면은 한 번쯤 거래량 터뜨린 후에 하락 조정을 보이는데 충분한 하락 조정을 보인 후에 지금 1단계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파동을 봤을 때는 1파가 나오고 나서 지금 조정이 2파가 나왔습니다. 지금 전개는 앞으로 전개될 것은 이제 3파동의 전개를 볼 수 있는데요. 3파동이 나온다면 그냥 이 종목은 사실상 만 원대 정도까지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너무 목표치를 높게 설정하면은 또 시초가에 또 뭐 추격하신 분들 계시고 하기 때문에 좀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시초가에 매수하는 것은 좀 좋지 않고요. 시초가 이외에 눌림목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초가는 절대 좀 자제 좀 부탁드리고요. 목표가는 8,800원 설정해드리고 손절가는 5,500원 설정해드리는데 이후에 주가가 움직이면 그때 또 목표가는 상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 이화공룡 들썩일 때가 됐는데 아직 좀 저렴하다. 이화공룡 참 전설의 이화공룡이죠.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인물과 그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자, 8,800원의 목표가로 손절가 5,500원을 두고 이화공룡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종목 선취매 관점에서 살펴봤고요. 자, 여러분들이 내일을 준비하면서 스칼렛 위원께서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최근에 시장이 연속성을 보이는 종목들도 많지만 굉장히 윗골을 달고 파동을 주었다가 내려온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주를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우리가 급등하기 이전에 먼저 선취매를 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우리가 이유 없는 급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에서 중심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무언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 같은 부분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 급등 이전에 먼저 선취매를 할 수 있을 만한 이유 있는 이러한 스토리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없는 급등은 없다. 급등주 선취매 매매 방법. 한국파마 5연상의 주인공이고요. 대성창투를 선취매했고요. 또 건설과 관련한 KC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비법들 알아가실 수 있어요. 여의도 클래스라고 검색창에 쓰시고요. 가장 먼저 나오는 여의도 클래스의 메인 홈페이지에서 오늘의 공개방송 위원 스칼렛 위원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왕가넬슨 스칼렛 위원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방송 입장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샵 0988로 스칼렛 위원 그리고 또는 급등한 위원 이렇게 두 명 중에 한 명의 이름을 보내주시면 끝까지 함께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으십니다. 자,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클래스가 다른 썰정 여의도 클래스를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투자를 응원하며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함께 할게요. 두 위원님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